안녕하세요. 이사해요 대표 장동현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이사 비용이 점점점 내려가는 이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고객님들께는 약간은 희소식이 될 것도 같습니다. 하지만 꼭 그럴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오늘 한번 짚어보고요. 그리고 또 저 개인적으로 좋은 일도 있는데 그 부분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 유튜브 영상에서 이사 비용이 천차만별로 가지각색으로 그 갭이 더 커질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현재 지금 추세로 보면 22년, 23년은 제 예상과 크게 다르지 않게 이사업체 가격 차이가 점점 커질 것 같습니다. 제가 1월 달하고 2월 달에 문의 전화도 많이 받고 실제로 이사도 해보니까 2월 달 굉장히 바빴습니다. 이사 많았어요. 근데 작년과 재작년에 비교해 보면 그 물량이 조금 줄긴 줄었습니다. 그래서 2022년에 이사 비용이 더 내려갈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 상세하게 그 이유를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잠깐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제가 21년에 생생경제정보톡톡이라는 프로그램에 이사업체 대표로 출연을 해서 이사업체 고르는 법 제가 촬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방송에 나갔어요. 그리고 22년 올해죠. 제가 3월 9일에 SBS 방송국에 가서 이사업체 대표로 해서 이사 준비하시는 분들이 참고하면 좋은 꿀팁, 요거에 대해서 제가 다시 설명을 드려요. 그런데 이런 정보, 이런 뉴스거리가 TV를 통해서 나갈 수 있는 이유, 저한테는 굉장히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왜 그럴까요? 그만큼 안 좋은 업체들, 이사업체를 고르기 힘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정보, 제 영상이 방송으로 나갈 수 있는 것 같아요. 3월 9일 날 모닝 와이드라는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제가 촬영을 합니다. 한 3월 며칠 날 나가는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그것까지 못 받았고 일정은 제가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2022년 만약에 이사 물량이 줄게 될 것 같은데 왜 그러냐면 집값도 조금 떨어지고 대출 받기도 어렵고 대출 금리도 높고 그 다음에 코로나 등 기타 안 좋은 상황으로 이사 물량이 점점 줄어든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 첫 번째 업체, 고객님들께 인정받는 업체 어떻게 일을 할까요? 똑같은 가격 수준을 유지하면서 나를 찾아주는 고객님께 최선을 다해서 이사를 해드릴 거예요. 그러면 지장이 있다 없다? 없죠. 예년과 다름없이 똑같이 운영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업체, 고객님들께 인정을 받지 못하는 업체 어떨까요? 고객님이 없죠. 고객님이 없어요. 내 가격으로 찾을 수 있는 고객님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가격을 좀 더 낮춰야죠. 그래도 없어. 그러면 조금 더 낮춰야겠죠. 그래야 고객님을 찾을 수 있겠죠. 그러면 회사 운영을 하는데 지장이 있고 결국은 스톱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런데도 이 2번 업체, 고객님께 인정받지도 못하는 이런 업체가 계속해서 버틸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이거는 한 번쯤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기다 별표 하나 칠게요. 자, 이사업체 수준은 다 똑같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고객님들 있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 무조건 최저가 골라야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고객님들 있어요. 이 고객님들이 누구를 선택해서 어떤 업체를 선택해서 이사를 하냐면 바로 이 고객님들께 인정받지 못하는 업체를 선택해서 이사를 맡기게 돼요. 그리고 나서 상황이 안 좋은 상황도 좀 생기겠죠. 자, 그래서 이런 2번 업체 같은 경우는 계속 운영이 어려워져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가격 차이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자, 고객님들께 인정받는 업체는 가격이 똑같은데 인정받지 못하는 업체는 점점 가격이 내려가는 거죠. 그럼 그 업체는 버티기 힘들고 인정받는 업체와 인정받지 못하는 업체 가격 차이가 점점
상대적으로 커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업체들은 어떻게 하냐면 결국 버티다가 이제 문 닫는 업체도 하나씩 생길 것 같아요. 이거는 어디까지나 제 생각이긴 해요. 그리고 허가증, 자, 정식 이사 업체라는 허가증 아마 파는 것도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이사 허가증 있어도 이사할 수 있고 없어도 이사할 수 있는데 뭐 누가 보여달라는 것도 없고 누가 신고하는 사람도 없으니까 그냥 팔아버리는 그런 업체도 아마 생길 겁니다. 이것도 제 생각이에요. 자, 그러면 과연 매일 유튜브 영상을 업로드하는 이사회는 어떤 업체일까요? 자, 1번 고객님께 인정받는 업체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서둘러서 사업 확장을 하지 않고 내실을 키워서 나가기 위해서 천천히 사업 확장 중입니다. 우리 고객님들 그런 부분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한번 지켜봐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년 후, 3년 후에 이사할 때 이사회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그때 한번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사 비용이 높은 업체가 많은 게 아니고 이사 비용이 높은 업체가 생기는 게 아니고 이사 비용이 낮아지는 업체가 생기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문의를 하나 받았어요. 자, 서울에서 대전으로 이사를 합니다. 짐량은 15톤이에요. 그리고 포장 이사를 하세요. 그리고 서울은 사다리가 안 되고 엘리베이터가 하나 있는 곳에서 이삿짐을 내려야 돼요. 그리고 물론 대전에서는 사다리차를 쓰고요. 그리고 그날이 토요일이에요. 자, 4월달 이사거든요. 4월달 토요일에 차 많이 막힙니다. 자, 봄나들이 가시는 분들 많아요. 우리 고객님들 서울에서 대전까지 2시간이면 가요. 절대 그렇게 못 갑니다. 스포츠카를 운전해서도 토요일날 아침 시간에 그렇게 못 갑니다. 자,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런데 자, 어느 업체가 100만 원이라고 견적을 냈어요. 그러면 뭐 제가 볼 때는 적당가예요. 그런데 어떤 업체가 고객님 조금 뭐 이것저것 버리시면 80에 해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또 어느 업체 저희가 75에 해드릴게요. 그럼 고객님께서 느끼시는 이 100만 원이라는 금액은 상대적으로 비싼 업체,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은 업체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정식 가격은 높은 가격이 아닙니다. 이 부분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제가 이삿짐을 버리는 팁을 하나 드릴게요. 자, 우리 고객님들, 특히 장거리 가시는 고객님들이 이런 오류를 많이 범하세요. 물론 단거리 이사를 하실 때도 많으시고요. 자, 우리 고객님들, 내가 이번에 이사를 가는데 이사 비용이 너무 높게 나와요. 그래서 1톤을 줄이려고 뭐 책장을 버리시고 책상을 버리시고 수납장을 버리시고 선반을 버리시고 1톤 줄여서 이사 비용 20만 원, 30만 원 낮췄어요. 고객님 정말 좋아하세요. 그런데 자, 생각해 보세요. 내가 새 집에 가서 선반이 없고 수납장이 없고 책장이 없고 책꽂이가 없어요. 그러면 이삿짐 센터가 이삿짐을 가지고 갔을 때 정리정돈이 될까요? 안 되죠.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바닥에 두고 나와야죠. 그러면 이삿짐 센터들은 정말 좋아해요. 왜냐? 금액은 포장이사로 받았는데 내가 하는 일은 주방하고 안방 빼고는 나머지는 반포장이사가 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고객님들이 이삿짐을 버릴 때는 내가 한동안 쓰지 않았던 물품, 내가 필요치 않은 물품, 그리고 새 집과 뭐 어울리지 않는 물품, 그런 것들을 버리셔야지 이사 비용을 낮추기 위해서 새 집에서 필요한 물품을 버리시면 안 돼요. 짐을 줄이고 버리는 거는 우리 고객님 필요치 않은 물품, 한동안 쓰지 않은 물품, 그런 물품들을 버리시고 이사 비용을 낮추셔야 됩니다. 우리 고객님들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이사 비용을 낮추기 위해서 내가 필요한 물품을 버리는 거는 잘못된 판단이세요. 자, 오늘 이사 비용이 점점 내려가는 이유, 자, 제가 설명드렸고요. 참조하셔서 다음 이사업체 고르실 때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